너 성격이 너무 안 좋다, 쟤. 여러분 보셨어요, 지금? 아니, 무조건 때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쟤 성격이 너무 안 좋다. 와, 저렇게 화가 많이 났나?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와, 네 성격 있다, 친구야. 야. 이거 봐. 네, 안녕하세요. 이영규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 친구 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여기서 마침 제 친구 베스가 알짜리를 딱 지키고, 여자친구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금도 여자친구 와가지고 뭘 또 알콩달콩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또 그런 거 있죠. 내 친구가 여자친구 만날 땐 가만 놔두지 않는다. 오늘은 제가 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여자친구 와서 지금 기분 안 좋은데, 좀 설레이는데 방해꾼이 나타나서. 저 턱이 엄청 신경 쓰인다. 히트를 시켜도 알집 밖에서 시켜야겠는데. 이미 성질 더러워져서 시커매지고 있어요. 자, 제가 몸을 쳤어요. 뭐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진짜. 먹는다. 화가 날 대로 났어, 이미. 먹었나? 예. 네, 한 마리 낚았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듬직하게 생긴 수컷 베스가 한 마리 딱 나왔는데요. 이 친구는 알짜리를 지키고 있었으니까 확실히 수컷일 거예요. 그리고 뭐 꼬리 상태를 보아도 이렇게 좀 많이 알짜리를 만드느라 상처가 좀 많이 난 모습이 대장합니다. 좀 특이한 게 하나 보이죠? 여기 턱 밑에 요 상처인데, 요게 이제 낚시에 의해서 생긴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낚시가 아니고요, 알짜리를 파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대형 수컷들은 알짜리를 만들 때 꼬리로만 파지 않고요, 이쪽 머리를 이용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알짜리를 쓸어내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베스의 산란, 그리고 저희가 또 산란 알짜리 맛집 아니겠습니까? 이 알짜리 낚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여러분, 제가 지금 옆골창에서 한 마리를 낚고 딱 넘어왔는데, 비슷한 위치에 또 비슷한 수심에 비슷한 크기의 베스가 한 마리가 지금 이렇게 알짜리를 닦아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알짜리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저 친구들이 전부 다 수컷일까요? 알짜리를 지키고 있는 베스들이? 이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알짜리를 딱 파서요, 그 위에 딱 올라가서 지키고 있는 친구는 수컷이 맞습니다. 그건 뭐 수컷이 하는 행동이라고 하니까 그 수컷이 맞겠죠. 그런데 그 주변에 어슬렁 거리는 친구들이나 둥둥 떠다니는 친구들, 이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는 수컷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암컷인 것 같아요. 제가 낚시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떻게 운 좋게 그 뒤에 있는 배 위에 있는 고기들을 낚아보면 가끔 이렇게 알이 쭉쭉쭉 나오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녀석은 암컷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알짜리 주변에 있는 고기들 중에 어떤 건 수컷이고 어떤 건 암컷이란 말이죠. 근데 확실히 암컷은 어떤 친구들이 암컷이냐, 제가 낚시를 해본 경험만 놓고 딱 생각을 해보면, 이 알짜리 주변에 알짜리가 생기기 전에 그 단계에서 좀 이 친구들이 하는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첫 번째, 산란이 임박했을 때 알짜리 터가 생기기 전에 생기는 어떤 전조 증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런 건너편에 보이는 저런 나무들이라든지 아니면 물속에 레이다운이라든지 아니면 수중 고사목, 그런 고사목 같은 것들에 고기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게 보여요. 아니면 뭐 폐그물 사이사이로 시커먼 고기들이 베스가 둥둥 떠 있는 게 보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가면 싹 들어가죠. 빨리도 안 움직여요, 이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 보인다는 건 이제 알짜리가 곧 생긴다, 곧 산란을 시작한다 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제 기억에 그런 친구들이 몇 마리 보이고 나면 한 1-2주? 예, 한 1-2주 안으로 알짜리가, 뭐 날씨 갑자기 확 안 좋아지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한 1-2주 안으로 알짜리가 쫙 깔렸던, 그 근처에 깔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몸을 대피러 뭐 떠있다 라는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그냥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둥둥 떠 있다가 수컷은 뭘 할까요? 네, 수컷은 알짜리를 팝니다. 근데 알짜리를 팔 때 우리가 여기서 잘못 알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저도 사실은 정말 몰랐던 건데, 작년엔가 저희가 알짜리 촬영을 갔다가 베스가 한 마리가 꼬리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꼬리만 보이고 퍼덕퍼덕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어디 낚싯줄이라도 걸고서 걸렸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꼬리가, 이 꼬리가 너무 큰 거예요. 진짜 이만한 거예요, 꼬리가. 그래서 우와, 저거 베스야? 저희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베스가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이상해서 캐스팅을 해보니까 쫙 빠지더라고요. 근데 고기가 진짜 컸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로 거기에 이렇게 허옇게 돼 있길래, 아니 저거 알짜리 파던 건가? 근데 왜 꼬리나 몸으로 안 파고 얼굴로 파지? 이 생각을 하고 저희가 뭔가 이상해서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대형 로던 라지마우스는 머리로 판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낚았던 그 베스 기억나시죠? 그 베스 제가 이렇게 낚고서 머리로 판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좀 의아해 하셨던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자주 발견하는 건 아니지만 간혹, 예, 그 뒤로도 뭔가 이 꼬리가 위로 이렇게 흔들고 있는 친구들을 보고 나면, 아 저거는 얼굴로 파나? 약간 얼굴 믿고 알짜리 파는 편이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유독 큰 친구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베스는 확실히 알짜리를 파는구나. 그러면 여기 턱에 있는 상처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꼬리에 있는 상처는 다들 아시죠? 이거 알짜리를 파다가 생긴 상처인데, 근데 간혹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지난 편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여기 배 옆에 여기에 약간 우리 무릎 까져서 생긴 상처 같은 게 이렇게 딱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 저는 정말 종종 보거든요. 그 녀석은 암컷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베스가 이렇게 알짜리를 지키고 있다가요, 암컷이 이제 충분히 산란 준비가 돼서 알짜리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거든요. 돌아다니기 시작하다가 알짜리로 싹 올라오면 이 수컷이 이 암컷의 산란을 유도하기 위해서 옆을 이렇게 쿡쿡 찌르는 행동들을 해요. 이 주둥이로, 이게 암컷이면 주둥이로 옆에를 이렇게 쿡쿡 찌르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걸 많이 당하니까 이제 여기가 상처가 났다가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처가 퍼지면서 여기가 하얗게 일어나 있는 베스들이 간혹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암컷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딱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베스를 한 마리 딱 낚았어요, 산란 후기에. 아니면 이제 초여름에 딱 낚았어. 근데 여기 상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친구한테 이거는 말이야 이러면서 한 번쯤, 예,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는요, 제 생각에는 이 알짜리 주변에 보이는 베스들이 다 수컷은 아니다.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산란 초기에는 둥둥 떠 있다가 수컷은 알짜리를 팔아가고 암컷은 그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가 싹 올라옵니다. 한 가지만 더 넣어보자면, 암컷은요 한 3-4마리씩 떼로 다녀요. 와, 대포할 만한 친구들이 알짜리 주변을 이렇게 떼로 다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암컷일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잡아봅시다. 너 성격이 너무 안 좋다, 쟤. 여러분 보셨어요 지금? 아니 무조건 때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쟤는 성격이 너무 안 좋다. 와, 저렇게 화가 많이 났나?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와, 네 성격 있다, 친구야. 야 이거 봐. 와, 여러분, 제가요 저 베스 알짜리 낚시를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 금방 낚을 수 있거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거 진짜 되게 사람 같다, 그 생각을 하는데, 이거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수컷이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주변에 암컷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 저 알짜리 열심히 파서 나의 남성미를 어필하려고 정말 노력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암컷을 이렇게 싹 유혹해갖고 들어와가지고 막 산란하려고 막 눈치 보고 막 구애하고 이런 걸 보면, 그래 나도 결혼하려고 저렇게 노력할 때가 있었지,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이 녀석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짠하네요. 근데 우리 꿀팁 베스에 유독 유부남 구독자 형들이 많아요. 특히 그 미취학 아동 키우고 있는 구독자 형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알짜리를 쓸쓸히 지키고 있는 이 베스를 이렇게 보면 우리 형들 생각도 좀 나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암컷을 기다리며 저렇게 알짜리를 지키고 있는 걸 보면 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마음이 짠한데 저렇게 격렬히 반응해주는 친구는 너무 오랜만이라 일단 빨리 낚아낼게요. 가자. 어우, 고기도 좋네. 아니야. 그러지마. 어이구야, 내가 또 빠지겠다. 이 친구도 상처가 있습니다, 턱에. 얘도 지금 상당히 큰데, 상처 많이 났구나. 낚았습니다. 네, 역시 바로 다음 캐스팅이 이렇게 떡 하고 나와주네요. 이 친구는 알짜리를 지키고 있는 행동을 했으니까 수컷이 맞겠죠? 산란기 수컷인데도 빵도 좋고, 그죠? 넉넉하게 생긴 친구예요. 근데 정말 특이하게도 꼬리에 상처가 별로 없습니다. 꼬리에 상처가 없는 수컷이지만 대형 수컷이라 그런지 또 여기 이렇게 상처가 이제 막 아물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알짜리를 팠을 시간이랑 상처가 아무는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는 여기와 여기로 파낸 게 아닌가. 머리를 이렇게 서 있잖아요, 고기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머리로 털면 진짜 짠 것처럼 이 친구가 상처가 있긴 한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런 베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산란기 낚시 재밌네요.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고기를 한 마리 더 낚아서 증명하고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그 고기 저렇게 딱 나오니까 마치 제가 상처를 낸 고기를 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산란터에서 낚시를 하면 알짜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알짜리는 누가 판 건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알짜리 이렇게 가만 보면요, 한 곳에서 고기를 낚아냈다 치자 이거예요. 낚아냈다 치고 며칠 있다가 거기를 다시 가보잖아요. 그럼 베스가 또 그 알짜리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한 거는 내가 낚았던 베스면 크기가 비슷할 텐데 그게 아니고 훨씬 작거나 아니면 완전히 사이즈가 다른, 혹은 삐쩍 마른 베스가 지키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 2, 3일 만에 말랐을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예 외형이 다른 베스가 지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 친구들이 알짜리를 다 파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알짜리가 하나도 없는 시즌에는 당연히 첫 번째 올라온 친구는 자기가 알짜리를 파야 될 거예요. 대부분 큰 대형 수컷이라고 하죠. 그 알짜리를 산란을 다 하고 지키고 있다가 나가면 다른 수컷이 다시 쓰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거의 명당일 거 아니에요. 걔가 가장 좋은 킹세권, 역세권에다가 암컷도 많고 물도 좋은 데다가 제 생각에는 알짜리를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수컷이면 당연히 내 알짜리 제일 좋은 데다 만들겠죠. 그러고 나면 거기가 여건이 좋으니까 그 친구가 빠져나가고 나면 다른 친구 올라와서 술술 털어내고 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알짜리를 보고 있으면요, 댐이 대부분 계속 내림수위에 걸리잖아요. 알짜리가 있는 시즌이. 그렇게 되면 알짜리가 점점 얕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알짜리 공략편에서 말씀드렸던 그 얕은 곳에 있는 고기가 낚아내기 쉽다라는 것도, 산란을 하고 알이 있으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얕은 데까지 올라와도 거기 지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얕은 데로 올라오는 건 아니죠. 사실 상대적으로 얕아지는 거죠. 물이 빠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못하겠는데 해도 여기를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명당이기도 하고 지켜야 될 이유도 있으니까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적인 공격성이 더 강해서 낚아내기 쉬워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에 알짜리는요, 막 새롭게 생겨난 알짜리가 아니라면 좀 돌려 쓰는 것 같다라는 거고, 암컷도 그럼 과연 알짜리를 같이 만드느냐, 요거는 약간 아내의 유혹입니다. 왜냐면 요거 약간 막장 드라마예요. 제가 경험을 한 건 아니죠. 제가 관찰을 했죠. 저는 관찰을 해본 경험상 이거 보고 있으면요, 한 마리 수컷이
제가 봤을 때 약간 이 친구는 스타일이 그래요. 연애하는 스타일이 베스는 가는 여자 안 맞고 오는 여자 안 막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란기가 되면요, 수컷이 정말 좋은 수컷이 좋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 근처에 암컷들이 이렇게 배회하거든요. 그럼 따라 나가기도 하지만 막 올라오는 애들도 있어요. 올라오면 그 친구들이랑 산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가면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친구가 올라오면 이 친구한테도 약간 눈빛을 이상하게 줘요. 그리고 싹 막아가지고 싹 이렇게 알짜리로 유혹을 해갖고 오죠. 그리고 또 산란을 해요. 그런 거 보면 제 생각에는 물론 이게 같은 암컷일 수도 있죠. 같은 암컷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던 두 암컷은 사이즈가 좀 크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약간 끼가 있구나. 그래서 암컷 입장에서도 이 알짜리를 같이 팔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암컷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얘가 다른 친구들도 다 이렇게 데려다가 알 다 만들어 놨는데 내가 알 조금 넣고 간다고 해서 내가 이 알짜리를 그죠? 같이 만들 필요는 없죠. 근데 같이 좀 지키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도 아까 첫 번째 고기 낚을 때 그랬거든요. 그 낚시를 하려고 이렇게 알짜리를 치고 있으면요, 근처에 암컷이 여러 마리가 이렇게 들어와요. 제가 왜 암컷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는 행동도 그렇지만 베스가 수컷이 오면 알짜리를 지키고 있을 땐 되게 강하게 내쫓거든요. 근데 암컷은 싹 데리고 오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어떤 개체가 오면 내쫓는데 어떤 개체가 들어오면 안 내쫓습니다. 그래서 안 내쫓는 걸 보고 이게 암컷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보니까 암컷이 두 마리씩 따라 들어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럼 보면은 이 친구는 확실히 연애 스타일이 좀 그런 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수컷 베스가 암컷 베스를 유혹하는 방법. 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베스 산란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요, 산란의 막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편에 잠시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 산란이 막바지로 가면요, 이 친구들이 좀 다른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베스가 다른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찰할 때 뭔가 좀 특징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 첫 번째는 알짜리를 지키고 있는 베스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처음에 왜 이렇게 점점 작아졌어? 이번 주에 왔더니 지난주에 연습했더니 알짜리 이만했는데 이번 주에 요만해?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곰곰이 지켜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것도 약간 위아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꼰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약간 위아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덩치가 좋고 크기가 크고 힘이 센 친구들이 먼저 이제 알짜리를 딱 파가지고 산란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이즈 작은 친구들은 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어느 일정한 공간 안에 힘이 약한 수컷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좀 늦게 산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산란이 꼬이면 올해처럼 중간에 한번 한파가 확 와가지고 추운 날이 한 3, 4일 내지는 한 일주일 정도 확 껴버려요. 그러면 약간 꼬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끝나가도 이런 식으로 알짜리가 있는 거죠. 큰 녀석들의 알짜리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평이하게 가는 경우에는 산란의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조금 작은 사이즈의 수컷들이 알짜리를 지킨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산란의 막바지로 가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대청호인데요, 저희가 지난 편 촬영한 곳은 대청호의 안토교 수북리라는 곳이었거든요. 거기는 되게 상류예요. 여기는 지금 어부동 회남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낚시가 허용된 구간 중에 가장 하류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는 상류는 산란이 끝났는데 하류는 아직도 산란하고 있다는 거죠. 산란의 막바지에 이르르면 이런 대형 호수에서는 상류부터 천천히 끝나서 하류 쪽으로 산란이 끝나는 경향을 보이는 날이 많습니다. 그런 해가 많아요. 물론 전체가 동시에 짠 하고 산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경험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고 평이하게 간다면 산란이 먼저 시작되는 것도 상류고 먼저 끝나는 것도 상류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상류가 이제 물이 양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수심이 상대적으로는 얕으니까 아무리 댐이라도. 그래서 그런 곳은 빨리 데워져서 뭔가 사이클이 빨리 도는 것 같고, 그리고 하류는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물에 사는 고기들이니까 수온의 영향을 받아서 좀 천천히 데워지니까 한 일주일, 많게는 한 2주 정도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다고요. 이게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꿀팁 베스 산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저희가 낚시 테크닉 저희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크랭크에 싱커 달아서도 잡고 웜으로도 잡고 넥꼬리로도 잡고 계속 잡는 거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잡는 건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몇 년 동안 꿀팁 베스 알짜리 맛집이잖아요. 꿀팁 베스를 하면서 알짜리 영상을 촬영하면서 저희가 직접 보고 직접 느끼고 그 경기를 뛰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 알짜리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처음 듣는 생소한 이야기도 있을
있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 아는 이야기였을 수도 있지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번 주 꿀팁 패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